안녕하세요. 허재영 기자입니다. 자, 여러분. 박수부터 칠까요, 여러분? 다들 뉴스 지켜보셨죠? 공직자 비리 수사처 드디어 현판식을 걸고 김진욱 고위 공직자 범죄수사처장 임명장을 수여받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출범시키느라고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까? 추미애 장관도 정말 참 역대급 법무장관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차장 인사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수사 검사들 민간에서도 뽑고, 또 검찰이나 경찰 쪽에서도 이제 인력 배치하고 해서 아마도 빠르면은 2월 중하순경에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겠네요. 과연 어떤 더러운 인간이 공수처에 처음으로 붙잡혀가는 그 모습을 볼까요? 우리가 지난 연말에 하여튼 뭐 연타석으로 윤석열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쓰디쓴 소식을 좀 접하느라고 잠시 좀 우울했는데, 네, 얘들아 곧 반격이다, 기대해라. 자, 이 기쁜 소식으로 먼저 시사 바리스타 뉴스백 브리핑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공직자비리수사처가 이제 설치되어서 너무 기쁘긴 한데, 사실은 민주당의 쓴소리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여기에 그칠 것 같습니다. 검찰개혁이. 뭔 소리냐? 민주당이 내부 분위기가요, 좀 살펴보니까 딱 여기까지예요.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하는 거. 우리가 지금 시민사회에서 계속 요구한 게 뭡니까? 요새 무슨 검수완박? 뭐 이런 단어 유행하는 것 같던데, 이거 어디서 시작된 단어예요? 굉장히 말을 잘 지었더라고요. 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시켜야 됩니다. 이것들은 개혁 자체가 안 되는 집단이에요.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뺏어가지고 김용민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그 법안 발의 내용처럼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검찰총장 이름도 지들이 무슨 뭘 다 총괄해. 검찰총장 아니고 기소청장으로, 법무부 산하의 기소청장으로 그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검찰청법을 바꿔가지고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바꾸는 그런 개혁까지 완수가 돼야 된단 말이죠. 난 당연히 그러길 바랐는데 더불어민주당 내부 분위기가 그렇지가 않아요. 검찰의 직접 수사권 완전 폐지, 이 사안을 놓고 1월 20일 날 민주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 경론이 오갔다 그러네요. 대찬성이 아니라 경론이 오갔다는 거예요. 특히 검찰 출신 의원들, 진짜 조응천 국회의원 뽑은 그 남양주 국민들 진짜 원망스럽습니다. 아무튼 이 검찰 출신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 중심으로 절대 안 돼. 시기상조야. 어떻게 검찰한테 수사권을 전부 빼앗을 수 있어? 좀 더 논의합시다. 이런 식으로 말 돌리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운하 의원이라든지 김용민 의원이라든지 김남국 의원, 이런 분들은 계속 그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내려놓게 해야 된다, 기소청으로 바꾸자, 이런 주장을 계속 하는데, 모르겠어요. 검찰 출신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대했다 그러네요. 참, 아마 백혜련 의원이라든지, 지금 실명은 안 나오고 있어요. 기사들을 보니까 이 검찰 출신 의원들이 극구 기자들한테 부탁했나 봐요. 자기들 의원실에 전화 쏟아질까 봐. 뭐 하여튼 뭐 검찰 출신 의원들 뭐 누구지 다 알지 다 우리 다 알잖아요. 아무튼 뭐 조홍천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도해 가지고 계속 반대한 것 같은데, 그래서 논의가 그날 이제 열렸는데, 그냥 좀 너무 그 대립이 심해가지고 결론을 못 냈다고 하네요. 참. 그래서 그냥 일단은 이렇게 민주당의 분위기가 이러면 공직자 비리수사처가 설치되는 선에서 끝나고, 더 이상의 이제 검찰개혁 법안은 올해 안에
본회의가 통과되거나 법사위 통과되거나 뭐 이런 거는 기대하기가 어려워 보이네요. 더불어민주당 이 분위기가. 이게 여러분 민주당 내 분위기가 이렇다면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 분위기를 확 바꾸려면 뭐가 필요하냐? 대통령의 의중이 중요하거든요. 예. 청와대가 강력하게 주문하면 민주당의 의원들도 영향을 심하게 받아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임기 말이고 그리고 지금 윤석열 일당 등의 지금 대통령이 지금 막 포위되고 있는 정황들이 계속 보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임기 말로 갈수록 검찰 개혁을 강력하게 당에다 주문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상 올해 우리가 이거 민주당이 180석 가까이 갖고 있어도 더 이상의 검찰 개혁은 올해는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화가 납니다. 박수 쳐주고 싶은 것들은 제가 박수 쳐주겠지만 아까 전에 공수처 비리수사처 공직자 비리수사처 박수 쳐주겠지만 더 강력하게 검찰 개혁을 하지 않고 이렇게 주저하는 모습은 참 유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같은 그런 강력하게 검찰 개혁 주문하는 그런 정당이 한 10석 이상 나왔으면 분위기가 좀 달랐을까요? 이 결과론적 얘기지만 아무튼 이 더불어민주당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게 어려워 보입니다. 정의당이라도 좀 정신 차리고 있다면 압력을 넣을 텐데 정의당은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더 이상 검찰 개혁을 주문하질 않아. 아유 막 화딱지가 나가지고 여러분 화내서 죄송해요. 그래서 다음 그 대통령이 이제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더 강력한 문재인 대통령만큼 또는 그 이상 검찰 개혁을 주문하는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의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 의원들의 이 성향 구도로 봐서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이 목표는 어려워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백날 이렇게 여러분하고 이렇게 떠들면 뭐해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속내가 이런데. 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그나마 좀 믿을 만한 검찰의 지금 지도부급 인사인데 추미애 장관 이제 곧 물러나죠. 그리고 윤석열 돌아왔죠. 다소 성향이 좀 애매모호해 보이는 박범계 법무장관 곧 이제 임명이 될 텐데 이런 그 분위기를 틈타서 지금 검찰이 여러 지금 반격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김학의 관련해서 출국 금지 관련해서 불법이 있었던 거 아니냐 출국 금지 명령 이런 것과 관련해서 막 심지어 막 압수수색에 나서고 있고 그리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이 검사들이 달려가가지고 한동훈 검사 이 채널A랑 그 유착해가지고 정치 개입하려고 했던 그 의혹 사건 여러분 이 한동훈 검사 아직도 수사 받고 있습니다. 수사 안 끝났어요. 근데 왜 수사 안 끝내? 무혐의 처분하는 거 결재하세요. 검사들이 이성윤 검사장실 몰려가가지고 엄청나게 항의했다고 하네요. 중앙일보 단독 보도로 나왔습니다. 1월 21일 날. 이게 한동훈 검사가 왜 이게 이 사람이 수사가 안 끝나냐면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한동훈이 갖고 있었던 아이폰 11 그거 비밀번호를 안 알려줘가지고 비밀번호를 못 풀고 있어요. 수사팀이. 근데 이 비밀번호 없이도 풀 수 있는 그 기술이 지금 아직 한국에는 없는 모양이에요. 해외에는 있는데 그럼 그걸 이제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 해외 이제 디지털 포렌식 업체에 계약을 맺어서 그걸 이제 전수해서 국내 이제 그 검찰 수사팀이 그걸 갖고 아이폰 비밀번호를 풀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수사의 의지가 없으니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그래놓고
아니 증거도 없는데 왜 이렇게 계속 한동훈 사건을 들고만 계세요? 결재 좀 하세요. 무혐의 처분하세요. 검사들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찾아가가지고 계속 시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와, 이것들이 진짜 양아치 같은 진짜 이 공직자비리수사처 이 출범하면 윤석열, 한동훈 기다려 니들 나란히 거기 출석해야 돼. 그 설마 6개월 안에 그 아이폰 그 비밀번호 해제 그거 기술 개발 안 될까? 기다려.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 줄 알아? 이런 검찰의 지금 상황인데 검찰의 수사권을 지금 당장 박탈시켜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진짜. 자, 여러분 좀 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 네, 허재영 기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려했던 일이 결국 벌어졌네요. 뭐냐면 1월 20일 KBS 보도인데 김봉현 씨가 검사들 그 술접대 했잖아요. 그래서 검사들 그 3명 중에 1명만 결국 기소되고 봐주기 기소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시 여론이 이 술접대 받은 검사들 처벌하라 막 이러면서 이 검사들한테만 여론이 집중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무엇을 경고했었냐면 검사들만 집중하지 말아라. 이 술자리를 중간에서 연결시킨 이주형 변호사, 그 검찰 출신 이주형 변호사를 더 집중해야 된다. 왜냐하면 김봉현 씨가 직접 검사들과 통화하지 않았다. 그 연결 관계는 이주영 변호사가 다 한 거다. 그런데 왜 이주영 변호사는 압수수색조차도 안 해? 지금 휴대폰 잃어버리기를 시전하고 있을 텐데. 왜 이주영 변호사는 누구도 그죠? 주목하지 않는 거야. 제가 이러면서 그때 방송에 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주영 변호사를 왜 이 사람 휴대폰을 입수하는 게 중요하냐면 당시 술접대 사건을 넘어서서 이주영 변호사가 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그 잡혀가 있는 구치소를 찾아가가지고 강기정 하나만 잡게 하자. 그러면은 너 불구속 수사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니까 협조 좀 해. 설득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라인 모빌리티 이 사건을 여권 상대 로비 사건으로 그런 식으로 프레임화 하려고 했던 어떤 검찰의 전략. 그죠? 검찰의 어떤 정권을 겨냥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어떤 그죠? 정치적 수사 의혹. 이게 술접대 사건보다 훨씬 더 큰 사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이주영 변호사의 휴대폰 내역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왜 이주영 변호사에 대해서는 다들 눈 감고 있어? 제가 이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역시 제 우려대로 이런 일이 있었네요. 이주영 변호사가 당시 그 검사들 이제 술 접대했던 검사들하고 100여 차례 가까이 통화하고 뭐하고 이랬던 사실들이 다 확인이 됐네요. 그리고 이 검사들이 다 하나같이 휴대전화를 분실하거나 교체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네요. 그러니까 이런 게 왜 뒤늦게 드러나? 뻔히 예상됐던 거 아니에요. 김봉현이랑 검사들이 얘네들이 휴대폰을 폐기 처분하기 전에 그때 압수수색을 했어야지. 휴대폰부터 압수하고 왜 이런 게 뒤늦게 드러나? 기자들이 눈에 불을 켜지 않고 감시를 안 하니까 뒤늦게 드러나는 거죠. 참. 그럼 이제 이거 못 밝히겠네. 휴대전화 다 없애버렸대요. 그래놓고 그냥 단순한 룸살롱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으로 그냥 마무리가 되게 생겼어. 정권 상대로 해서 강기정 수석을 어떻게 음모론에 빠뜨리게 하려고 검찰 일당들이
이주영 변호사랑 무슨 그 작당을 했는지 이거는 안 밝혀지게 생겼어요. 이 공직자비리수사처가 출범해서 수사를 하더라도 이게 수사가 되겠습니까? 휴대폰 다 없애버렸는데. 아유 진짜. 그러니까 한겨레 같은 언론사에서도 좀 제정신 차리고 있었으면 진작에 이런 거를 기사를 썼어야지. 언론이 제정신 못 차리면 검찰이 이런 뒤에서 나쁜 짓 다 합니다. 아유 정말. 제가 그때 여러분한테 그때 방송해드리고 아무래도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좀 주변에 잘 안 퍼지고 있으니까 여러분이라도 좀 곳곳에 커뮤니티에 좀 퍼뜨려 달라고 제가 그때 그렇게 부탁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결국 결과가 이렇네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허재현 TV 10만 구독자 갑시다. 야 안 되겠네. 빨리 더 영향력을 키워야지 이거 진짜. 조회수에 연원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거 보면 속상해. 정말. 자 여러분 흥미로운 보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그 유튜브 방송 그 TV 노노노라고 채널이 있는데 저도 이제 조금 가끔씩 참조하는 채널인데 여기서 재미있는 보도가 하나 나왔어요. 뭐냐면 2020년 2월 미국에서 한국의 그 무상급식 그 초등학생들 그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지난 10년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요거를 이제 조사해 가지고 미국 논문이 실렸네.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왜 지금 와서 우리가 좀 관심이 가냐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나 다시 서울시장 시켜주세요 하고 출마했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미국 사회에서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결단코 반대하면서 좌파들의 포퓰리즘이다 뭐다 하면서 그렇게 반대했던 보편적 무상급식 이 효과에 대해서 미국 사회가 먼저 분석을 해가지고 발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라는 이제 미국의 이제 교육 매거진인데 2020년 2월에 이런 제목의 논문이 실렸습니다. Free Lunch for All: The Impact of Universal School Lunch on Student Misbehavior라는 제목의 논문이에요. 제가 이제 화면에 좀 띄워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먼저 당연히 이제 경제 효과 이런 건 당연히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친환경 급식 이런 걸 하니까 농촌의 경제를 좀 부양하는 효과가 있고요. 서울 외 지역에 여러 이제 생산 유발 효과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3,600억 규모로 그런 식으로 이제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가정 경제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논문에서 가장 주목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렇게 써 있다 그러네요. 한국의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는 1980년대 이후에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만 이제 무상급식을 좀 제공해 왔는데 2010년대 초에 모든 학생들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확대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연구가들이 이 보편적 무상급식이 한국의 학교에서 어떤 영향을 줬는지 조사를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뭐냐? 무상급식이 misbehavior 그러니까 이제 좀 학교 폭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비행 행동 이런 것들과 관련한 신체적 다툼의 수를 약 35% 가량 지난 10년간 한국에서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발견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무상급식 하면은 이게 경제 효과나 이런 것들은 수치화가 쉬워가지고 금방금방 증명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런데 무상급식의 진짜 효과는 사실은 수치화할 수 없는 어떤 정서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기대 효과가 더 컸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선별적 무상급식을 하면 못 사는 아이와 잘 사는 아이가 반에서 이제 구분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쟤는 공짜로 밥 먹는 애. 그러니까 누가 말은 안 해도 대충은 알잖아요. 아이들끼리도 1년 가까이 같이 생활하는데. 그러니까
저 아이는 공짜밥 먹는 애 이런 낙인 효과가 발생하고 따돌림 어떤 현상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그 아이는 이제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 이런 것들이 걱정스러워서 많은 그때 교사들이 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 있어서 이 선별적 무상급식은 절대 안 된다. 반드시 무상급식을 해야 그 전면 보편적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오세훈 시장이랑 막 반대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어떤 학생들의 수치심이라든지 공동체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치화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연구 결과를 내기가 참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한국의 무상급식이 도대체 어떤 효과를 냈는지가 좀 어떻게 좀 설명하기가 좀 그랬는데 이번에 이렇게 정확히 수치화하는 어떤 연구 결과물이 나온 거네요. 지난 10년간 한국에서 학생들 간의 신체 다툼의 수가 35%가량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무상급식 제공 후에.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어떤 그 연구 결과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죠?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근데 이제 뭐랄까 그쪽 위화감이 당연히 줄어드니까 당연히 싸울 일도 좀 줄어들 수 있고 그리고 뭐랄까 같은 밥을 먹으면서 같은 책상에서 대화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잘 사는 집 애건 못 사는 집 애건 같이 그렇게 눈을 마주 보면서 대화할 기회도 좀 많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싸울 일도 조금 줄어들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게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TV 노노노 이 이제 유튜버가 이제 따로 또 찾아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놨던데 미국의 뉴욕시에서도 2017년에 한국처럼 이렇게 전면 무상급식 제도를 초등학교에 도입을 했대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학생들 간의 폭행 사건 이런 게 3년 만에 2017년 이후부터 3년 만에 무려 55%가 감소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35% 정도가 어떤 이제 학생들의 이상 행동이 이제 비행 행동 이런 것이 줄었는데 미국은 훨씬 더 크게 감소했네. 그러니까 이렇게 무상급식이 학교 현장에서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킨다라는 거를 해외에서 먼저 이렇게 주목해서 논문에 실리고 있어요. 우리 한국이 뭐 K컬처, K방역 뭐 이런 것들 막 주목받고 있는데 K교육 예, 이런 것도 주목받고 있네요. 참 뿌듯합니다. 예.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님, 네, 이 미국의 논문 전해드려야 되겠네. 이게 오세훈 시장이 당시에 그 논란을 일으켰던 게 벌써 1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초등학생인 학생들이 지금 이제 성인이 돼서 투표권이 있을 거거든요. 그 학생들 과연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투표할까요? 네, 아무튼 이런 재미있는 보도가 있길래 가져왔습니다. 자, 여러분, 허지영 기자의 시사바리스타입니다. 이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릴게요. 뭐냐면 뉴스프리존이라는 그 이제 약간 군소 업체가 있는데 언론사 기자인데 이 여성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인터뷰 요청을 하려고 이제 막 다가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에 같이 있게 됐대요. 근데 어쩌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이렇게 그분이 가슴을 만졌대나? 뭐 그런 식으로 성추행을 당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막 항의하고 막 그러는데 사과도 안 하고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CCTV에 찍혀가지고 이 뉴스프리존이 강력하게 항의하고 그렇게 기사를 썼더라고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김병욱 의원 얼마 전에 인턴 성폭행 의혹이 나왔잖아요. 벌써 다 잊혀졌어요. 그리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떤 여기자를 성추행했다라는 그런 폭로가 나왔는데도 모든 진보 언론도 그렇고 여성단체, 정의당의 여성 의원들 다 조용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추정하건대 아마 일방의 피해 주장만 나온 상태니까 일단 지켜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겠죠. 그죠? 근데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누군가의 피해 호소만 나와도 호들갑스럽게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예? 그리고
피해 호소인이라고 말했다고. 그러니까 피해자라고 왜 말을 하지 않냐. 그것도 2차 가해다 이렇게 비난하고, 또는 차분하게 양쪽의 입장을 들어보고 입장을 정하려는 사람들한테 침묵도 2차 가해다 이렇게 떠들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응? 근데 왜 국민의힘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차분한 거예요? 만약에 민주당 원내대표한테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벌어졌으면 이렇게 세상이 조용할까요? 저는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일방의 주장만으로 제3자한테 입장 정리를 강요하는 건 결코 합리적인 게 아닙니다. 피해자 중심주의가 이러면 안 돼요. 피해자 중심주의는 피해자 절대주의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합리적인 태도가 왜 국민의힘 주변에서 벌어지면 이런 합리적인 태도를 여성단체들은 보이고, 왜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다들 흥분해서 난리가 나느냐는 거예요. 에? 어차피 국민의힘은 무슨 지적을 외부에서 해도 계속 성폭력 사건 터지고 시끄럽지도 않고, 어차피 악행 저지를 사람들은 계속 저지르니까 그냥 악의 인센티브라도 주자는 뭐 그런 심리인 겁니까? 정의당, 어차피 당신들의 정치적 경쟁 상대는 민주당이니까 국민의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그냥 냅둬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 정의당 여성 의원들 이번에는 이렇게까지 조용한 거예요?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일이 터지는데, 국민의힘에서. 정작 진영주의자들은 도대체 누구인 겁니까? 저는 이런 게 화가 나요, 여러분. 제가 이중적인 사람입니까? 저 사람들이 이중적입니까? 특히 여기자협회. 왜 민주당에서 벌어진 일들에만 흥분해가지고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에서 이런 일 벌어지면 다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데, 뉴스 프리존이 뭐 군소매체 기자라서 그래요? 하긴 뭐 머니투데이 그 여기자가 그 사내 성폭력 사건 벌어졌을 때도 여기자협회에서 당사자의 일방의 주장일 뿐이어서 우리가 성명을 내긴 곤란하다, 요런 입장을 밝혔다더만. 아이, 저는 이런 이중성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자, 허재영 기자의 시사바리스타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주말에 여러분, 제가 그 라이브 때 옵티머스 사건 추가로 좀 보도되고 있는 것들 좀 지난번처럼 좀 자세하게 좀 정리 좀 잘 해드릴게요. 이 사건 계속 제가 지금 보도 연대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 반향이 좀 잘 안 일어나고 있어요. 경기신문을 제외하고 싹 다 이 보도를 무시하고 있어가지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계속 보도 연대를 해서 설명을 좀 쉽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허재영 기자의 모든 취재와 논평, 여러 활동들 여러분의 소중한 격려와 후원금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어떤 한 분이 리퍼액트 정기 후원 회원으로 가입해 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